네, 제 옆에는 한성대학의 김귀옥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교협 활동 계속 하시잖아요. 민교협 활동은 이제는 회원으로 사고요. 전 민교협 상임 공동의장이었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저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 민주적인 사회, 민주적인 사회라는 기본적인 입장 속에서 교수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지식인으로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학생들, 시민들에게 어떻게 민주, 평등의 정신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적인 현장과 사회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정권의 입장도 치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부라도 싸웠다, 의제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먼저 싶습니다. 하시고. 네네네. 예. 한 3, 4일 됐습니까? 한성대학에서 교수 연구자들이 성명이 발표됐는데요. 네,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까? 네네네. 예. 그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내용은 성명서가 이미 여러 언론지사에 나왔는데요. 이제 가장 저희의 특징은 지금까지 많은 대학에서 이게 지금 시국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의 특징은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그런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이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분위기를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국적인 그런 규탄하거나 분노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이게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교수들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직원들이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학의 구성원이 그야말로 교수, 학생 이렇게만 되는 축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동안도 비판을 해왔거든요.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 대학을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대학의 과거의 역사와는 다르게 현재 작동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왜 분노를 갖는가에 대한 저는 그 공감을 하면서 같이 하자고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같이 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근데 이제 한성대학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부산대, 대구 경북대, 또 성균관대학, 고려대학, 경희대, 어제 또 아주대도 같이 했죠. 고려대, 전국 각지의 대학의 교수들과 연구자들, 교직원들이 함께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국이 엄정한 시국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지식인으로 볼 수가 없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보기 드문 과거 이런 현상이 있었나? 박근혜 때도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박근혜 때도 이랬나요? 2016년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2016년은 이미 그때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저는 국민들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그때도 이제 우리 민교협 또 전국에 있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가 다 있으니까요. 전국의 각 대학들마다 그런 민교협 이렇게 소위 지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학별 협의회가 있으니까 대학별 협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민교협이 주도가 돼서 했다면 지금은 민교협 주도 아닙니다. 지금은 민교협 교수들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교협이 뭘 하자고 해서 각 대학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대학에서 지금 아래로부터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것은 이번 이제 저희 학교의 특징 말고 전체 지금 대학들의 시국 이제 규탄 이제 성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민교협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거 두고 볼 수가 없다. 첫째는 창피하잖아요. 학생들이 도대체 그래도 국가라는 것은 우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고 대통령이라는 건 우리가 뽑아서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대행해서 이제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근데 정말 이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어제도 정말 부끄러운 뉴스 주어가 있다 없다 이러면서 소동을 부리는 그러면서 마치나 이거를 프레임에 짜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만 보고 팩트가 없는 진실이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감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교수, 연구자, 직원, 학생 이런 목소리들이 아마 그런 분노감과 부끄러움, 수치심, 굴욕감, 한마디로 굴욕감도 상당히 크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이거는 우리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하는 목소리들을 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고. 네네.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이거죠. 참을 수가 없어도. 네. 그런데다가 지금 또 대학의 현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대학 지금 이제 지난 1월인가요? 정부 네. 차원에서는 3대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연금, 노동, 우리 교육을 교수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네. 그런데 지금 교육계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 이주호 장관. 이제 이주호 장관이 과거에 이제 이명박 때 1.0이었다면 이제 지금 2조 2.0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했어요? 그럼요. 예. 생방이죠? 네. 그럼요. 예. 죄송합니다. 예, 급히 뛰어오시느라고. 예. 차가 막 뛰어왔는데요. 예, 길이 의외로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이 과연 정말 진정한 개혁인가? 혹시 과거에 사학에 무한 권력을 줬던 것처럼 지금 그거 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이러한 시국과 관련지어서 네.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이제 아젠다를 이미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서 시국 이제 성명을 받았습니다. 한 네. 3,500명 정도 이제 이미 받은 게 있어서 그거 발표를 네. 했었거든요. 네. 발표식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소리는 이미 냈기 때문에 예. 그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이번에 하지 않고 구력외교라는 것에 네.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추면서도 구력외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노동 아젠다가 대학 내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69시간 노동제는 저기 있는 노동자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가져가면서 이게 구력외교와 함께 국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동요되고 있는 이 시국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우려, 그 다음에 분노, 그 분노가 계속된다면 이거는 더 이상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는 퇴진으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지금 이제 진짜 한마디로 요즘 쪽팔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쪽팔려서 네. 진짜 창피해서 네. 그런 굴욕감, 자존심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촉발적으로 자극을 줘서 교수 연구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지금 국내적으로 닥쳐 있는 윤석열 정권의 또 왜곡된 정책, 네네. 교육 정책, 노동책 이것도 같이 네네. 복합되어 같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들 궁금한 거는 네. 지금 몇 개 대학 정도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지금 아마 20개 이상이 네. 한 것 같습니다. 계속 확산되겠죠? 제가 지금 뭐 여러 대학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쨌든 대통령께서 또 미국까지 방미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겠네요.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확산됐고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뭐 경북대, 네. 부산대라는 네. 지역에서 큰 대학들이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여타의 중요한 대학들 뭐 전국에 있는 각 대학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굴욕외교 많이 문제가 아니라 굴욕외교를 보여주는 것은 대외적인 거라면 굴욕적인 대내 정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나가면서 문제를 계속 짚어나갈 것 같습니다. 자, 교수 사회에서 이렇게 성명이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이게 널리 퍼지는다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 교수님은 또 역사 사회학을 전공하셔서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는 지식인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네. 시대 정신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 정신을 읽는데 과거에라면 우리가 1960년 4.19 네. 지난주 4.19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좀 엄밀하게 말하면 학생이
먼저 나섰잖아요. 그럼요. 예, 학생이 예. 먼저 나서면서 네. 이제 지식인들이 네. 같이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1987년 6월 항쟁도 역시 그때도 학생이 그렇죠. 먼저 일어나고 예. 지식인 종교인들이 네. 함께 하면서 네. 시민들이 같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2000년대 전후로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가 네.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각 방면의 시민사회들이 다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굳이 학생이 주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학생의 조직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화됐- 약화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점도 우리 그들의 학생들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수로서 지식인으로서 사실 부끄럽거나 미안한 부분들이 네.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우리 4월 19일 이제 행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막 여러 명이 이제 인사를 했어요. 네.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다. 너무 좋았다. 그래도 우리 한성대도 같이 한다. 그런 자긍심이 있었는데 다만 왜 학생들은 참여를 안 할까요? 학생들은 아니면 자기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안 낼까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말이 학생들이 지금 미래에 너무 치여 있다. 맞아요. 미래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흐름을 나서는 조직화가 되는 건 희망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화가 된다라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향해서 모이고 뭉치고 힘을 합력해서 뭔가를 뒤엎보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희망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 그래도 조직이 미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거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이들이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조금 더 희망과 용기를 좀 줘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래도 우리 MZ 세대 이제 졸업생인데 MZ 세대로서 너희 후배들을 읽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스스로는 사실 교수로서 자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없음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문제를 계속 제고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 개혁으로까지 목소리가 안 가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개혁적인 요구를 하면 왜곡돼서 오잖아요. 무슨 우리가 원숭이하고 인간이 바나나와 돌 던지기 하면서 자꾸 바나나를 던지는데 돌 던지면 이런 왜곡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는 좀 우리가 결을 좀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굴욕 외교라는 거고 굴욕적인 정치가 국내 정치가 별개의 것인가? 저는 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방미단을 받다시피 100여 개의 우리 한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 갔잖아요. 예. 그건 바로 미래 고용 시장에 대한 얘기,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뭐 일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도 단순히 그냥 100년 전이니까 무릎 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나 그걸 문제를 누구도 풀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풀 것인가. 그렇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그냥 그들이 그냥 무릎을 꿇어라 잘못했다가 빌어라 이거 아니죠. 그렇지. 과거의 문제를 푼다는 거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당당한 한국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문화 그렇지. 교류 속에서 문화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뭐 우리가 왜 한국 것만 줘야 돼요? 일본 것도 받으면서 소비하면서 그러면서 더 한층 높은 우리 한국 문화를 가져오면서 서로 공유하는 동아시아, 공유하는 세계를 같이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과거의 100년 전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세상, 네.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길을 함께 열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은 네.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푸는 것이고 그걸 미래지향적으로 푼다면 과연 한국은 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굴욕이라는 말과 굴족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굴욕은 상대방이 나를 부끄럽게 해서 이제 뭐 정말 무릎을 꿇듯이 분노하는 이런 거죠. 네. 굴종은 우리가 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든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일본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사실 굴욕을 주면서 굴종을 시켰잖아요. 우리를 그야말로 종복으로 만들었죠. 네. 그런데 마치나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알아서 미국, 일본 등등의 굴종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나면 우리가 경제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당당한
우리가 우리의 국격,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세계 나가서 많은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듯이 이제 코로나가 대충 뭐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나가려고 할 거예요. 3년 동안 못 나갔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학생이 한 명이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저러한 그런 상상의 나래와 함께 조심할 거 또 풀어 나가야 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굴종적으로 가면 우리는 이를테면 중국을 엄청 욕합니다. 뭐 혐오, 혐중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들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 나라 뭐가 잘났어? 너희들은 21세기 종복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 무슨 같이 대등하게 청년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자존심도 심어주고 일자리를 터주는 길을 만들면 청년들은 길을 만들고 우리는 길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와 외교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와 과거의 문제가 현재 착종돼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바로 대통령이라면 하는 것이지 100년의 일에 멈춰져 있는 과거 퇴행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오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 궁금한 거는 이제 전국의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이렇게 윤석열 퇴진 성명이라든가 지금 현재 굴종 외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퍼져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식인 사회에서? 저는 그거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 네, 그래도 민교협 활동했으니까. 근데 이제 민교협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2016년은 상대적으로 민교협이 주도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2023년 현재는 민교협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각 대학들의 교수, 연구자, 심지어 직원들, 학생들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교협이라면 주시를 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시켜주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1차적인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무조건 퇴진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차적인 것은 일단 정부가 어렵게 정말 만든 우리가 어쨌든 민주제도라는 것 속에서 만들어낸 정부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퇴진이 아니라 1차적인 목표는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하라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개혁적인 드라이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할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퇴진으로 가는 건 우리가 2016년도에도 퇴진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일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게 와르르 같이 끌어올라오는 이런 것 속에서 가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성명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욕을 하는데 너 안 하면은 우린 퇴진 운동을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런 게 담겨 있는 거군요. 그래서 나중에라고 얘기하는 지금 당장 퇴진 이렇게 하면 그거는 퇴진 프레임을 갖춰놓고 너희 잘하는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우리도 큰 틀에서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종의 현실 정치가는 아니지만 정치라는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잘 돼야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이 안복을 그리고 대학도 편안하게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퇴진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확실하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개혁적인 제대로 된 마인드를 다시금 뭐 돌아가든지 하는 것 속에서 그 다음 그거는 밑으로부터 갖춰 올라가면서 2016년 방식으로 저는 가게 되는 것이지 그 프레임을 짜놓고 하는 운동은 실패합니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아직부터는 전 윤석열 정권 너무 안타까운 게 전혀 안 고쳐요. 1년이 됐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정치를 할까 하는 그런 교수님도 답답하시죠, 그냥? 너무 답답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 정부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못하는 게 99라면 가장 잘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정치는 안 돼.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검찰도 사실 검찰이 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수십 년 동안의 권위주의 독재 정치 하에서 검찰이 자라온 방식, 검찰이 일해온 방식은 그야말로 하나 어떤 타켓을 놓고 그것을 향해서 아주 그냥 치고 극도로 치고 집중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고 그 속에서 비밀 정치가 일상화적인 왜냐하면 비밀이 세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검찰 정치를 해나갈 거다. 그거는 다른 어떤 역대 정부하고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다른 것들은 안 됐는데 그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은 잘한다. 하나 잘하는 거 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아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서 정리할까요? 네네. 꼭 이 얘기를 하셔야겠다, 교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많은 이제 얘기에서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요. 이번에 왜 한일 정상 3월 16일 한일 정상이 잘못됐는가라고 얘기할 때 한일 정상회담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변제안 자체가 잘못됐다 안 됐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제안도 3자 변제안도 얘기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더 중요한 원칙은 일단 피해자들의 구상권을 인정하는 거. 그것부터 그리고 협력해 주는 거. 그다음에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지켜나가는 거. 그거에 바로 법치주의 정치거든요. 그 법치주의 원칙과 피해자들의 구상권, 다시 말하면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가장 헤아리는 정치, 그게 바로 애민정치잖아요. 그런 어떤 법치정치와 애민정치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일본에게 요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얘기를 하는 속에 우리도 3자 변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3자 변제가 중심이 돼서 다른 모든 걸 없애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의 정치에서도 우리가 얘기되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국가가 모든 걸 대행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저는 수많은 민주화 과정 속에서 항쟁 속에서 뭐 시민들이 일정한 정도 서로 분열적이고 자기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런 갈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건 필연적인 것이다. 그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 속에 바로 우리 대학과 미래 청년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국정 운영을 하시라. 정말 저는 프레임 정치 반대합니다. 그래서 퇴진 프레임 반대. 그러나 퇴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이게 지식인 연구자로서도 같이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퇴진으로 가실 것 같아요, 조만간.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시청하면서 뵐 것 같습니다. 제가 촛불 들고 듣고 가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하여튼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제 끝난 거죠? 오늘 말씀 더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참석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성대학교 김기옥 교수였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리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